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10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과 근원이 각각 1.3%를 기록하면서 예측치 그리고 이전치를 모두 상회했는데요. 지난주 발표된 CPI에 이어서 전일 나온 PPI까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연준 관계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지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0월 초 수준인 3.7%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추세 전환의 시기 정말 이제는 온 것일까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은 선견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벌써 수요일이 다 지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좀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시장, 국내 시장은 지금 요즘 굉장히 좋죠. 해외 시장도 미국 시장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미국의 소비에 관해서 일단 좀 얘기를 분석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소비 패턴 그리고 지금 소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전략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주요 지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성공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10월 CPI와 PPI 하락에 따른 물가 정점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채금리 안정화 속에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IEA가 EU의 러시아 제재로 원유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 산업 생산 예상치가 상회하며 달러 대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체크해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장 전에 주요 상품들에 대한 흐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부터 오일, 골드, 그리고 유로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에 또 어떤 흐름이 이어졌는지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 저번 시간부터 네. 제가 유럽 증시 시간대 오후 4시 원래는 5시입니다. 근데 4시부터 일단 변동성이 있고요. 5시부터 한 7시 정도까지 지금 흐름을 일단 봐드리고 있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자 4시에서 5시까지는 나스닥 먼저 보시도록 하죠. 4시에서 5시까지는 별반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차트 교육이나 이런 거를 조금 받아보신 분들한테는 자리가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일목상단이죠. 일목상단에서 매수를 일단 타실 수도 있고요. 대신 5시부터 일단은 보시면 좀 더 정확할 거라고 일단은 보입니다. 자, 5시부터 일단은 보면 뉴욕 시장이 일단은 개장을 했고 뉴욕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고점 매도 그리고 저점 매수를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이죠. 사실 실전 매매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고점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라인이 있죠.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방송한 이평선 매매 기법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발산이 됐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발산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타점을 정하시거나 혹은 여기 1번 아니면 2번에서 타점을 정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은 수익 나오는 구간 혹은 21선 기법 있죠?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종가 라인 이곳에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자동 익절하시는 이런 구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타점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저점까지 일단은 수익 내시는 이런 구간이 일단 하나가 나오고, 자, 두 번째 구간을 일단 보면요. 두 번째 구간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예.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수렴 구간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타점 역시 자, 첫 번째 타점 여기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타점은 여기 하나가 나옵니다. 매수 방향으로 해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이런 수익 구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장만 해도요. 우리가 이제 뉴욕 시장이 23시 30분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이 길죠. 그렇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유럽 시장 시간대에 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유럽 시장도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보입니다. 자, 19시 넘어서 물론 이제 유럽 시장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 섹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방금 전에 나왔던 수렴과 발산을 제가 잠깐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또 나왔죠. 자,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매수 타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 타점에서 또 매도 타시면 됩니다. 매도로 일단 타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도 한 가지 더 나오죠. 자, 타점 1개, 타점 2개. 타점 2개가 여기 나오고, 자, 세 번째 타점입니다. 21선을 터치하는 음봉, 매도 종가 자리에 진입. 여기가 3번 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오게 된다. 자, 혹시나 지금 아직도 이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강의한 내용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혹시 어떤 게 보이시는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차트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들이 좀 있습니다. 수렴과 발산이라든지 M자형, 그리고 5일선 기법, 21선 기법 등등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시면 언젠가는 여러분 차트를 큰 흐름을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옵니다. 분명하고요. 자, 제가 직선을 한번 조금 그어 보겠습니다. 어디에다 직선을 그을 거냐면 여기입니다. 고점. 그렇죠? 자, 여기 어떤 게 보이시나요? 자, 쌍고죠, 쌍고. 쌍고인데 어떻게 됩니까? 전 고점을 넘지를 못했어요. 자, 봉우리 2개 있는데 전 고점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전 접점을 이탈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이 나스닥 차트 한 개만 가지고 어떤 설명을 드렸느냐? 자, 이 나스닥 차트 한 개만 가지고요.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자,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여기에서 진입하는 거 하나, 그렇죠? 여기에서 진입하는 거 하나, 21선 매매 기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진입하는 거 하나, 매도입니다. 자, 그리고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여기에서 진입하는 거 하나, 여기에서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여기에서 진입하는 타점 하나, 21선 기법 여기에서 진입하는 타점 하나, 그렇죠? 자, 굉장히 많은 타점들이 나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사항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거를 차트 대비해서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조금 크게 띄워주실 수 있으면 크게 띄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나요? 전부 다 지우고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지우고 이거를 딱 보세요.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그렇죠?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왜 나오느냐?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쌍고입니다. 쌍고 전 고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저점을 하회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 타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나오긴 합니다. 이것도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자, 조금 길게 늘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자, 여기에서 좀 길게 늘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쭉 올라가고 있죠.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양봉 나오고 음봉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음봉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컷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컷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컷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음봉 종가에 매도를 진입하게 되면 컷라인은 뭐죠? 전고점 바로 위에다가 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컷이 그렇게 길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이런 룸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나스닥 차트 딱 하나, 나스닥 차트 딱 하나, 16시에서 어딥니까? 16시에서 21시까지 5시간만 이렇게 놔봐도요, 타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그 다음에 뭡니까? 쌍봉까지 8개. 8시간만 해도 8개의 타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법이나 어떤 진입과 청산 자리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기술적 분석도 지금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수익은 아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나스닥 다음에 오일을 갈까요? 네, 오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오일 자리값을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고, 그게 일단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에서도 그냥 실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 보이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는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운이 따라줘야 되고, 그 운은 그렇게 많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자, 5일선이 21선을 뚫는 데드크로스가 여기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봉 혹은 2봉에서 첫 번째 봉 혹은 두 번째 봉에서 매도 포지션 가져가시면 됩니다. 매도 포지션 가져가시면 되고, 자, 그럼 여러분 청산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진입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청산 타점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청산 타점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종가상으로 뚫는, 그렇죠? 21선을 종가상으로 이탈하는 지점에서 청산을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청산 라인까지 제시를 해드리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종가상으로 21선을 뚫었나요? 안 뚫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진입하신 다음에 21선을 이탈하는 종가상으로입니다. 이 건드는 게 아니라, 캔들이 건드는 게 아니라 종가입니다. 종가상으로 21선 이탈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홀딩입니다. 계속 홀딩. 자, 그러면 우리가 불리하게 86.54 라인, 실제로 방금 전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들어간 자리입니다. 86.54 라인이요. 86.54 라인에서 어디입니까? 85.33 라인. 지금 현재가로 쳐도 110틱을 계속적으로 그냥 홀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단은 보시면 여기도 뭡니까? 박스를 치면서 이게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어떻게 돼요? 이게 수렴 구간이에요.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이고, 자, 이거를 청산을 해야 될지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신다? 21선 아직 이탈을 안 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다시 지우고 박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박스입니다. 이게 횡보 박스 구간인데 종가상으로 21선 이탈을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홀딩입니다, 여러분. 계속 홀딩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익을 취하시는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유럽 시간대 일단은 좀 볼게요. 유럽 시간대를 일단은 보시면, 자, 여기에서도 타점 하나 나오죠, 여러분? 16시부터 일단은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5일선이 21선 위로 가는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은 여기에서 타점 잡으셔서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매수 들어가셔서 자동 익절이나 혹은 끝까지 가는 이런 모습 일단은 보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뭐가 보이나요? 21선 기법이 보이네요. 21선 기법. 21선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21선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에 들어가셔서 여기까지 수익 일단 쭉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봐드립니다. 실시간을 봐드리고 제가 항상 라이브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 5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렴과 발산 그리고 청산은 어디에 한다? 21선 이탈 시에 청산을 하면 되는 요런 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청산 라인은 21선에서 하실 수도 있고 5일선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기준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 5일선 이탈 시에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느리게 길게 간다라고 하면 21선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든지 매도든지 홀딩 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방송 들으시고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번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차트 공부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계시면은 차트 공부 계속 하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골드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굉장히 좀 대박이었죠. 자, 16시부터 일단은 보도록 하면,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이제? 골든 크로스. 발산 자리 보이시죠? 수렴을 쭉 합니다. 에너지를 모읍니다. 자, 요거를 조금 길게 볼게요. 길게 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도 좀 늘리겠습니다. 차트도 좀 늘릴게요. 자, 차트를 쭉 늘리면 여러분 항상 뭐를 보셔야 되냐면 수렴과 발산을 보셔야 돼요. 수렴은 뭐예요? 에너지의 응축, 횡보나 박스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발산은 뭡니까? 그 박스를 넘어서는 진정으로 방향성이 보이는 그걸 발산이라고 일단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는 뭡니까? 2시간 동안 박스 횡보였어요. 그렇죠? 박스 횡보. 여기서도 박스 횡보 보이시죠? 박스 횡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쭉. 그렇죠? 여기서도 박스 횡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위로 쭉이에요. 위로 쭉.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진입해야 되느냐? 이게 또 여러분들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건데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전부 다 똑같을 거고요. 향후 몇 개월 정도 말씀드리는 거 다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수렴 구간이 보이시죠? 수렴 구간.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타는 발산 구간입니다. 여기가 수렴 구간이고, 여기가 수렴 구간이고, 발산 구간이 여기에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봉의 종가에 들어가셔도 되고, 혹은 이 봉의 종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타점이 1, 타점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21선 이탈할 때까지 자동 익절을 하셔도 되고요. 뭐 20틱이든 30틱이든 50틱이든 자동 익절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홀딩하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1선을 종가상으로 이탈하는 라인 21선을 종가상으로 이탈하는 라인이 이 라인 혹은 이 라인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쭉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틱수가 몇 틱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일단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1777.8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88.2니까 100틱 이상. 여기에 들어가셨다고 해도 78.6입니다. 78.6이니까 96틱. 96틱.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럽 시장 시간대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고 자, 오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국이 새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박스 횡보 다음에 타점 잡으셔서 물론 이제 최저점에서 잡으면 제일 좋지만 이건 뭐예요? 이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산을 하는 자리에서 타점 잡으셔서 길게 끌고 가져가시는 거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차트 올리면서 여쭤보시면요. 제가 항상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럽장 복귀는, 유로 FX 하나 더 볼까요? 유럽장이니까 유로 FX를 또 봐야 되겠죠? 자, 유로 F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메인은 뭡니까? 유로 FX죠?
유럽장이기 때문에 자, 3분봉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봉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역시 대박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 16시부터 일단 보시면 됩니다. 16시에 보셔도 되고 15시에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6시에 보셔도 되고 17시에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 16시는 여러분들 사실상 들어가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들어가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고, 자, 여기 18시 정도 돼서 골든 크로스 나오는, 그렇죠? 골든 크로스 나오는 발상 구간에 여기에서 진입을 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가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이 라인에서 들어가면 가장 좋았겠죠. 이 라인에서 들어가서 끝까지 이렇게 가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라인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 위아래로 굉장히 박스장을 좀 많이 그리고 있고, 지금 16시 같은 경우에도 자, 고가는 찍어요. 고가는 계속 뚫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눌림을 주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타점 잡으셔서 수익 내시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럽 시장 때 차트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오일 그리고 골드, 유로 FX까지 꼼꼼하게 흐름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5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은 방송 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원활하게 편하게 소통 이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어서 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시장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거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일단은 제가 소비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제가 65% 정도, 60에서 6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돼서 자료 잠깐 내리고 차트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일단 좀 봐드리면, 자, 나스닥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22시 30분에 이겁니다. 이봉이거든요. 좀 크게 늘려드리겠습니다. 자, 22시 30분에 지표 발표가 나서 지금 이봉입니다. 이봉이 이제 크게 내려갔는데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에서 지표 교육을 일단은 해드리는데, 여러분 전혀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지표가 경기가 좋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기가 나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예상치를 어떻게 됐습니까? 상회했습니다. 자, 소매 판매든 도매 판매든지 간에 예상치를 상회한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소비가 그만큼 활발하게 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가 활발한 건 경기가 좋을 때 소비가 활발하게 늘어나나요? 경기가 나쁠 때 소비가 활발하게 늘어납니까? 경기가 좋을 때 활발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매 판매 지표가 는다.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빠졌느냐? 이거는 특별한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해석하셔야 여러분들 어떤 지표 발표가 났을 때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자, 소비를 억제하려고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는데 소비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소매 판매 지표. 소매 판매 지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도매와 소매, 그 소매거든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되는 겁니다. 우리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 지표가 올랐다. 자,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 소비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소비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장이 빠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표 해석할 때는 기본만 딱 잡고 가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 없고요. 오늘 일단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에서 경기 침체까지라는 첫 번째 타이틀을 제가 일단은 가져왔는데요. 위에 보시면 이거는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고요. 밑에는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어떤 게 있었죠? CPI 충격이 있었죠. CPI 충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랐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 이유는 뭐죠,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국채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신용도다. 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신용도가 떨어진 겁니다. 신용도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내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돼 왔고, 그러면서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 왔죠. 자, 강달러가 유지가 된 거는 무슨 이유에서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제가 올해 그토록 강조드렸던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럽 시장 시간대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이건 기본적 분석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국채금리 뭡니까? 신용도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신용도가 떨어지고, 신용도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 내려가고 금리가 오르는 현상. 첫 번째. 자, 두 번째. 달러화 지수인데요. 자, 통화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네. 금리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화폐의 가치다.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립니다. 그럼 뭐예요? 달러의 화폐 가치가 상대 교역국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강달러 유지되고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니까 지수는 어떻게 돼요? 빠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일단은 변곡이 좀 하나 생겼죠? 변곡점은 지금 11월 CPI 발표입니다. 11월 CPI 발표가 7.7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 많이 꺾였어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도 뭐예요? 4% 넘게 치솟다가 갑자기 빠지는 모습 보였고, 자, 강달러가 빠지면서 우리 파운드나 유로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달러가 내려가니까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상대 교역국은. 자, 이런 현상이 일단은 벌어지고 있고, 세 번째 뭡니까?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일단은 오르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느냐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자,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강달러가 일단은 밑으로 내려오고 지수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자, 바로 이겁니다. 소비입니다. 소비인데요. 자, 소비가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CPI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주택 가격 빼고는, 그리고 주택하고 원유 가격이죠. 원유 가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단은 내렸어요.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일단 낮아지는 건 굿뉴스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립스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은 잡히는데 경기는 뭡니까? 하강 국면 아니면 침체를 필연적으로 맞게 된다. 그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페드가 지금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과 경착륙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비가 일단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비가 지금 둔화를 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썼냐면 11월 발표된 CPI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수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자막에 나가다시피 임금 피크아웃 그리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이런 거기에는 동조를 하고 있는데 자 소비 패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치를 일단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고무적인 거를 제가 조금 몇 가지 가져왔는데 말씀을 드리면 자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2022년 키워드 잡아 드릴 때 노동시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죠. 자 노동시장 중에서 여러분들 그 노동시장의 지표 중에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지금 맞추셔야 될 게 뭐다? 구인 이직 보고서다. 그렇죠? 구인 이직 보고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원하는 기업은 뭐예요? 한 2개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른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지금 꺾인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요. 자, 그런데 이 임금 상승률이 왜 꺾였느냐? 옆에 보시면 이겁니다. 자, 최근 기업들은 임금 인상 및 신규 채용에 덜 적극적이에요. 아직은 이게 소극적으로 변한 건 아니고 적극적에서 살짝 내려온 수준이에요. 이게 뭐예요? 11월에 나타낸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행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다행인데 왜 임금 인상, 신규 채용이 덜 적극적인지 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뭡니까? 소비 둔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비 둔화. 자, 기업들이 신규 채용과 임금에 지금 뭐예요?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비 둔화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업들의 어떤 제품들, 상품들을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업들은 임금도 많이 주고 뭡니까? 신규 투자도 하고 채용도 하고 채용이 투자죠. 자, 그런데 뭡니까? 소비가 지금 둔화되고 있으니 기업들에서 뭐예요? 지금 해고를 일단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실 겁니다. 그렇죠? 해고, 감원을 하고 있어요.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임금 상승률의 둔화라는 것은 뭡니까? 소비가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매출에 영향을 받으면서 임금 상승률도 둔화를 하고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잘 안 해주고 뭡니까? 신규 채용에 덜 적극적이 돼가고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자막에 나가다시피 경기 하강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일단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어요. 왜냐? 소비 하강, 경기 하강, 경기 침체를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 1, 2년 정도는 가고 자, 이건 뭡니까? 어떤 병을 고치는 경기에 대한 병을 고치는 긍정적인 사인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노동시장의 핵 여러분들 제가 일단 키워드를 다시 한번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인구직 보고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 내가 일을 원하는 사람이고 나를 원하는 기업은 몇 군데가 있다? 2군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이유는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산의 형성,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팬데믹 선언 이후에 자, 보세요. 13년 동안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주택의 가격이나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22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10%가 넘어갔습니다. 단기적으로 10%가 넘어가면서 자, 50대 이상의 미국인들은 자산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 노후에 연금도 있고 자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돼가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유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일자리로 복귀를 안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트럼프 시절부터 어떻게 했나요? 아메리칸 퍼스트죠. 그리고 코로나가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민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예, 이민자들을 받지 않았어요. 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조금 어려운 일들이나 몸을 써야 되는 일들은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와서 값싼 노동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그게 굉장히 좀 심하죠. 중남미에서 많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그 사람들이 밑바탕에 기저를 깔아줍니다. 자, 기저를 깔아줘요. 자, 근데 이 이민자를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기저 효과가 사라진 거예요. 이 기저 효과가 사라진 게 어느 쪽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 왼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2연타를 맞은 거예요.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으로 유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두 번째 뭡니까? 이 기저에 있는 것들을 이민자들이 깔아줘야 되는데 이민자들을 받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일할 사람이 결론적으로 부족하니까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22년의 초반입니다. 주황색은 22년 초반이고요. 지금은 중반입니다. 회색은 중반인데 여기 보시면 거의 다 뭡니까? 거의 다 복구를 했어요. 거의 다 복구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금 상승 폭이 줄어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회색이 주황색을 거의 다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관건은 일단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레저 관광 사업이거든요. 레저 관광 사업. 자, 레저 관광은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주황색이 더 높아요. 주황색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임금 상승폭이 더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더 올라와야 돼요. 이게 더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레저 관광 사업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을 전망하시는 데는 노동시장이 물론 이제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한데 물가지수를 좌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노동시장이다. 그리고 구인구직 보고서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서도 이민자의 증가는 뭡니까? 노동공급 차질의 완화 요인이다. 노동공급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가 높아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 인플레를 낮추려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노동시장에 노동 인력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은퇴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1, 2년 지났기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노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뭡니까? 값싼 노동력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변곡을 일단은 그리고 있고, 그렇죠? 이민자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거 20년이고요. 22년입니다. 이민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관건은 뭐예요? 레저 관광 사업도 이게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 인플레가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구인구직 보고서 뿐만 아니고 뭐 실업률이라든지 CPI라든지 발표가 되면 제가 다음날 아침에 실시간으로 분석을 일단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기는 했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보다가 미국 시장 봐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소비, 오늘의 핵심은 소비예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소비이기 때문에 자, 소비 같은 경우에 가처분 소득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뚝 떨어지고 있어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내가 진짜로 월급을 받아서 나갈 거 다 내고 여러분은 이제 카드값 나가면은 횡하죠? 예. 카드값 같은 거 다 내시고 진짜로 내가 저축을 하고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가처분 소득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 자,
자, 그런데 항상 이런 위기가 오면 어디에서부터 먼저 타격이 옵니까? 가장 이제 사회 저소득층부터 타격이 오고 그 다음에 중산층 타격이 오고 중산층 타격이 오면 솔직히 끝입니다. 현금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일단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억제되는 유발 요인이 되고, 그래서 임금 인플레 그리고 다른 인플레이션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가처분 소득 보면 2015년에서 19년도까지 여기 5년 평균으로 일단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뿌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진 거고요. 지금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소비가 내려가고 있다. 소비가 내려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소비에 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미국 증시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미국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상품군들이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상품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이 10월 소비 판매가 발표된 10시 30분에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개장 직후 계속해서 아래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입니다. 10시 30분 이후에 바로 낙폭을 만회하는 듯 보였었는데 하지만 곧바로 11,820선까지 미끄러졌고요. 지금 현재 개장 직후에 계속해서 좀 흐름이 오가고 있습니다. 11,817선에서 호가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5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상품 가운데 좀 유일하게 경제지표 발표에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하락세 이어갔었는데요. 그래도 개장 직후에는 좀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럴당 85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골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10월 소매 판매 지수 발표된 10시 30분에 급락을 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하락분을 회복했는데요. 그 이후에 등락을 오가다가 지금 현재는 1,781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역시도 10시 30분에 장대 음봉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엎치락 뒤치락하는 흐름 이어졌었는데요. 10시 50분부터는 조금 상승세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1.042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상품들에 대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은 이제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나타내면서 상승세 여태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하락 출발을 하면서 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매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상존해요, 여러분. 예. 자, 되게 헷갈리실 건데 사실은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율이 일단 떨어져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줬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소비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한 거거든요. 네. 소비가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임금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소비가 떨어지고 하강 국면을 맞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지금 상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제가 매도를 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짧게만 보겠습니다. 짧게 보면 자, 여기서 일단은 수렴을 한 다음에 밑으로 일단은 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어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자, 21선까지는 보지 마세요. 21선까지는 보지 마시고 5일선에서 밑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일단은 매도를 보시는데 짧게 보셔야 돼요. 매도는. 자, 이유는 뭐냐면요. 자, 5일선 밑에서는 매도 보시고 짧게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봉상으로 일단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라인이 있습니다. 12,000 하나하나 둘 라인이죠. 12,000 하나하나 둘 라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데 일단은 뚫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이 봉이죠. 이 봉에서 뚫었어요, 여러분. 몇 틱 뚫었거든요. 이게 지금 고가가 하나하나 8입니다. 뚫었어요. 50% 가격을 일단 뚫었습니다. 50% 가격을 일단 뚫었으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건 이거예요. 자,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이 지금 140.50이네요. 140.50 안착해야 돼요. 자, 하나하나 둘을 뚫고 안착하면,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둘을 뚫고 안착하면 위에까지 룸이 보인다. 자, 근데 하나하나 둘을 뚫기는 했어요. 6포인트 정도 뚫었습니다. 6포인트면은 한 24틱이거든요. 나스닥에서 24틱은 굉장히 조금,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사실은 굉장히 좀 예민한 지수이기는 한데, 일단은 뚫었기 때문에 뚫었다라고 하면, 다음 라인은 140 라인입니다. 아, 150 라인입니다, 여러분. 150 정도. 자, 정확히 봐드리면 지금 140.50이네요. 이거 조금 낮추겠습니다. 자, 140.50 요 정도 되는데 140을 일단은 뚫고 안착하면 어디까지 보이느냐?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 룸까지는 일단은 뚫려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저항대가 많기는 합니다만 요 룸까지 일단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전략을 세우셔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오늘은 5일선 밑에는 계속적인 매도 타이밍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예요? 딱 보시기에도 초반에 일단은 매도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좀 짧게 보셔야 돼요. 왜냐? 내려갈 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내려올 만큼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어요. 자, 이거 좀 늘려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2022년에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건 뭐예요? 7%가 올랐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여러분. 2022년 차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역대급 7%가 올라왔어요. 2년 만에 7%가 올랐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크게 놓고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단순히 작은 캔들일 뿐이에요. 단순히 작은 기술적 반등일 뿐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나스닥 10,000포인트에 대한 그 상징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매수 쪽이 조금 유리하다. 길게 보시면 매수 쪽이 일단은 유리하고, 매수 쪽 보시는 분들은 150 라인. 자, 하나하나 둘은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150 라인이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 룸까지 일단 보이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세기 때문에 5일선 밑에서는 매도 전략 일단은 보시는데 짧게 보셔라. 왜냐? 밑으로 내려갈 그 룸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전략 단기와 중기적으로 이렇게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 단기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선물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또 내일 무료 공개방송 준비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를 하셨을까요? 지금 23시 30분으로 네. 지금 시간이 바뀌면서 제가 할 말을 다 못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소비에 관해서 제가 할 말 다 못했고 그리고 차트 기술적 분석도 5일 골드 전부 다 봐드려야 되는데 아직 봐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했던 내용 플러스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내일 일단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밤 9시에 밤 10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밤 10시에 공개방송 들으시고 3, 4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신세계 리턴즈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밤 10시에 또 다양한 해외선물 투자 팁 얻고 싶으시다면 함께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도 함께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